많은 분들이 목 돌리기를 많이 하거든요. 좀 안 좋은 동작일 수 있어요.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손으로 조금 강하게 자극을 하면서 이 부분을 눌러주기만 해도 여기가 스르르 하고 풀리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면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운동이 하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저는 한의사이면서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고 있고 작가, 강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박용환 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는 스트레칭 하라고 할 때 목 돌리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목 같은 경우에는 목 돌리기가 좀 안 좋은 동작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허리 같은 경우에는 허리 돌리기를 해도 괜찮은 이유가 허리뼈가 이렇게 수평으로 쌓여 있는데 목 같은 경우에는 목들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쌓여져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목 돌리기를 하는 그 동작 자체가 목뼈의 배열 상태와는 조금 다른 동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목 스트레칭을 할 때는 저는 팔방 동작이라 그러는데 목을 앞, 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아래, 위, 그 다음에 양옆 회전, 그 다음에 옆으로 숙이기. 이렇게 8가지 동작으로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고 예열을 해서 그래서 근육의 순환을 좀 시켜준 다음에 목 돌리기를 하는 것은 크게 무리는 안 가지만 그래도 목 돌리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전기놀이 했잖아요. 그것처럼 전기놀이를 할 때 손을 딱 풀면은 갑자기 피가 확 통해가지고 손이 쩌릿쩌릿한 기분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혈액순환을 일시적으로 막았다가 딱 떼주면은 혈액순환이 확 되는 거예요. 부항 같은 경우에도 그런 원리를 조금 이용을 하거든요. 부항컵으로 음압 차이라고 해서 압력 차이를 주게 되면 살갗이 밀려 올라가죠. 그런 상태에서 부항을 띄게 되면 여기가 혈액순환이 확 됩니다. 그렇죠? 압박을 가했다가 그것을 떼주는 순간에 혈액순환이 확 되거든요. 그러면 혈자리를 굳이 모르셔도 여러분들이 어깨에 결리거나 힘든 부분은 한 군데를 꾹 눌러요. 누른 상태에서 동작을 조금씩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 어깨 이 부분이 아프다. 이 부분을 꾹 누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꾹 누른 부분이 움직일 때 원래는 힘이 그대로 안전해지고 튀어오를 거 아니에요. 근육이 부피의 차이가 나니까. 그때도 그대로 그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거죠. 유지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압박 상태를 유지하겠죠. 그걸 몇 번 하다가 손을 떼주게 되면 여기에서 혈액순환이 확 일어나요. 한의사들은 혈자리라는 걸 쓰거든요. 경락이라고 부르는 게 재밌게도 4번째, 5번째 손가락 이 사이로 해서 쭉 올라가가지고 어깨까지 통하게 돼요. 그래서 이 4번째, 5번째 손가락 사이 이 부분에 뼈들이 쭉 연결되잖아요. 그 사이 중앙을 꾹꾹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이 부분이 잘 풀려요. 원래는 침을 놔가지고 강하게 침을 자극한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영향을 주겠지만 침을 쓰실 건 아니니까 손으로 조금 강하게 자극을 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기만 해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도 혹시 지금 어깨가 아프시다면 여기 꾹 누르고요. 4번째, 5번째 손가락 사이 뼈의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기를 꾹 누른 상태에서 고개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꾸 이제 하시다 보면 여기가 스르르 하고 풀리게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보통 목이라고 하면 목만 자꾸 치료를 받거나 스트레칭만 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등이 부실하기 때문에 목이 부실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또 등은 왜 부실하냐? 허리가 부실해서 그렇고 허리는 엉덩이, 엉덩이는 허벅지. 결국은 하체가 부실해서 위까지 부실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 근육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저는 의외로 강화를 시킬 때는 등 근육 강화 운동을 많이 하라고 그래요. 지금 앉아서 바로 하실 수 있는 거는 손을 이렇게 들어서 밑으로 쭉 내려요. 그때 팔꿈치가 등 뒤로 가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치 턱걸이 하는 것과 같은 자세죠. 이 상태에서 뒤로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러면 등 부분이 이렇게 조이게 되거든요. 이런 동작을 자주 해주시게 되면 목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동작들을 여러분들이 자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작들을 해보면 운동 안 하신 분들은 10회 정도면 약간 피곤함을 느끼고요. 운동 좀 하신 분들도 15회 정도면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데 한 20회 정도를 했을 때 열이 막 나면서 훨씬 더 뻐근해지는 감각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걸 한 2-3세트 반복을 하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 가지 운동들 중에서 굳이 척추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몸에 특히 내장기까지 운동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운동이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뇌에도 엄청 산소 공급이 잘 되고 해서 수면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리고 근력도 좋아지고 하는 운동이 있는데 절하는 운동이에요. 요가 동작 중에서 절을 자꾸 시키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남자들이 큰 절하는 방식하고 똑같아요. 그 절하기 운동만 100번 이상만 해주게 돼도 굉장히 몸이 많이 편해지고 가뿐해집니다. 배를 접었다 폈다 하는 운동 자체가 거의 없고요. 내장기를 운동할 수 있는 운동이 유산소를 했을 때 조금 자극되는데 유산소도 그냥 적당하게
숨 쉬는 자극 때문에 되는 거지 복부 자극이 안 일어나요. 그리고 근력을 하체부터 골고루 해서 척추까지 하게 하는 운동도 별로 없고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과 척추의 밸런스까지 맞춰주는 운동, 이것들이 전부 다 결합된 운동이 절 운동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어서 이게 뭐 운동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너무너무 좋아집니다. 그리고 척추가 틀어지신 분들도 척추가 좋아지더라는 통계도 정말 많고요. 특히 불면이신 분들께 절 운동만 잘 하셔도요, 나중에 몇 개월 뒤에 불면증이 거의 많이 해소될 정도로, 물론 심각한 불면은 아니겠죠. 뭐 잠을 잘 못 잔다든지 몇 시간 뒤척인다든지 자다 자주 깨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효과를 보세요. 절하는 운동을 체육하는 센터들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200번 정도를 하게 되면 여성분들이 1시간 수영한 거 이상의 칼로리 소모라든지 여러 가지 근력이라든지 이런 효과가 있고요. 300번 이상을 하게 되면 10km 마라톤 이상 운동량의 효과가 난다고 해요. 절하는 운동 하나만으로 여러 가지 질환에 그리고 생활의 불편함에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절하는 운동을 너무 강추드립니다. 지금까지는 구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 생각보다 우리 먹는 영양 때문에 근육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먹는 영양이 잘못되게 되면 몸에서 염증이 일어나게 되고 그 염증 때문에 근육이 굳게 되거나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목 자체의 스트레칭을 어떻게 할까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먹는 것만 조절을 잘해도 실제로 염증이 줄어들고 통증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도 채식을 많이 드시라고 하는데 채소들을 뿌리, 줄기, 잎, 열매 이렇게 부위별로 그리고 빨주노초, 파남보, 흰색, 검은색까지 골고루 드시는 걸 먼저 하시고 그게 말 그대로 먹는 것의 디톡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채식을 그 정도로 많이 하면서 식단 관리를 해주시면 몸이 점점 가벼워져요. 결국 다시 이야기하면 다이어트가 되면서 근육도 편안해지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플 때 살을 빼면 허리가 덜 아프다고 생각하는 게 무릎도 마찬가지인데 무게를 줄여서 과부하가 덜 걸려서 덜 아플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몸에서 염증이 없어져서 허리, 무릎이 덜 아프게 되는 거예요. 목도 마찬가지거든요. 한의학에서는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이 목어깨가 더 아프다고 얘기를 합니다. 간을 편안하게 해주면 몸의 근육 상태도 훨씬 더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채식을 훨씬 더 많이 일상화시켜서 내 몸을 디톡스 해주시면 목어깨도 훨씬 더 좋아지고 이게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굳이 하나 또 깊게 파고들어서 약재 하나만 말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일상생활에서 구할 수 있는 약재 중에서는 모과라는 게 있어요. 근데 모과는 사실 맛이 너무 없기 때문에 먹기는 힘들 거라서 모과청으로 많이 먹게 되는데 모과청은 또 이제 설탕이 너무 많아서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진 않아요. 근데 모과를 약간만 설탕을 조금만 이제 해가지고 약간 그 떫은 맛만 없애주는 방식으로 삶기만 해도 먹을만 해지거든요. 그래서 모과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잘 하셔서 자주 차로 이렇게 마시게 되면 근육통이 굉장히 좋습니다. 원인 중에서 직접적인 것은 척추 자체 뼈의 문제라든지 혹은 근육의 문제일 거예요. 근데 뼈도 사실은 나중에는 근육이 문제가 생겨서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만 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인 뭐 디스크라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요즘 많이 알려진 일자목이라고 있을 거예요. 원래 목은 앞에서 봤을 때 C자 커브를 그려야 되는데 나중에 뒤쪽으로 밀려가지고 말 그대로 일자 현상으로 되는 걸 일자목이라고 그러고 얘네들이 뒤로 더 밀려서 아래 위의 목이 이렇게 좁아지게 되면 뒤로 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런 현상을 거북목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돼서 뼈가 변형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뼈가 변형되는 이유가 근육이 너무 오랫동안 경직이 되고 굳어가지고 당겨주게 되면 뼈들이 변형이 서서 일어나겠죠. 집에 기둥이 이렇게 있을 때 기둥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기둥 옆에 있는 시멘트라든지 이런 구조물들이 나쁘게 되면 얘네들이 점점 이렇게 휘어질 거 아니에요.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죠. 결국 근육의 혈액순환이라든지 근육이 얼마나 탄력 있게 내가 갖고 왔냐에 따라 다를 건데 결론적으로 하면 현대인들의 생활 방식이 이런 근육과 뼈의 자세라든지 이런 상태를 안 좋게 계속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폰을 보는 거죠. 폰을 이렇게 정자세로 보는 경우는 극히 드물 거예요. 대부분 다 아래쪽으로 이러면서 이러고 있거든요. 하다 보면 내 목이 이렇게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승모근이라고 부르는 그 근육부터 얘네들이 받쳐주지 못하면 그 안쪽에 있는 더 깊은 곳에 있는 기립근, 그 안쪽에 있는 다혈근 뭐 이런 근육들이 아주 긴장하게 되고 힘을 받겠죠. 그 근육들이 너무 많은 긴장을 주게 되고 뼈까지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니까 뼈에 변형이 일어날 거고 그러면 주변에 굳게 되니까 혈액순환이 또 안 될 거고 이게 복합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목어깨가 불편하실 때 목어깨 자체를 건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혈액순환이 왜 안 될까? 그게 바로 내 몸 속에서의 염증 물질이 계속 생기게 했기 때문이고요. 또 그리고 하나 더 플러스된 게 있어요. 바로 스트레스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이 몸에서 염증을 더 일으키고 또 긴장 상태를 만들죠. 저는 건강에서 세 가지 축이 다 올바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외부적인 우리 척추라든지 근육의 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영양적인 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스트레스 축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근육이
안 좋으면 근육에만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해요. 마사지를 받거나 뭐 치료를 받거나. 상담을 해보면 근육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스트레스라든지 혹은 영양적인 문제가 생긴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화롭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이 혈자리는 사실은 스트레스도 같이 다스리는 혈자리의 축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루두루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